자, 네 번째, 홈스테이입니다. 홈스테이는 여러분의 밴쿠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에 홈스테이를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나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 첫 이미지가 홈스테이가 주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홈스테이의 만족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밴쿠버 생활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 많은 학생들이 홈스테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학원에서도 홈스테이들을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유학원을 속이고 홈스테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유학원에서 홈스테이 정보를 넘겨줄 거예요. 지금 이런 홈스테이가 있다, 마음에 드니? 아니다 하면은 새로운 홈스테이를 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면 또 새로운 홈스테이를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혹은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선택하고 싶으니까 한 3개 정도의 홈스테이 정보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보를 쭉 받아서 본인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건 유학원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홈스테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홈스테이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홈스테이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거리, 얼마나 학원으로부터 멀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스카이트레인역이랑 가까워야 합니다. 스카이트레인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홈스테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단 스카이트레인역에서 5분이나 10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다운타운이 보통 학원들은 다 다운타운에 몰려 있습니다. 다운타운이 있고 엑스포 라인과 캐나다 라인, 이 두 개의 라인 안에서 웬만하면 원존, 이제 캐나다는 거리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존 안에 있는 홈스테이를 구하시는 것이 일단 좋고요. 정 안 되면 이제 투존까지도 가시기도 하는데, 이 투존 안에 가시려면은 정말 홈스테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이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웬만하면 1존 안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스카이트레인역이랑 걸어서 갈 수 있는 집을 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식입니다. 이제 보통 밴쿠버에서 홈스테이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필리피노 가정입니다. 이제 그래도 이분들은 한국 학생들을 받아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맞게 그나마 요리를 해주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입맛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남이 해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요리를 하시는 옵션으로 가셔도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내가 요리해서 먹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홈스테이 비용이 조금 더 싸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홈스테이 주인이 요리를 다 해주는 집안이라면 정말로 홈스테이 주인이 같이 요리를 해주고 우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가정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이상한 가정은 주인이 같이 살지 않고 그냥 도시락, 요만한 도시락에 학생들 밥을 만들어서 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저녁 알아서 꺼내 먹어라 이렇게 하는 홈스테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홈스테이예요. 이런 거는 가시면 안 되고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정말 점심을 어떻게 싸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는 홈스테이에서 막 파스타, 라자냐, 맛있는 정말 식사를 점심으로 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홈스테이에서 햄버거 싸주고, 햄버거 아니라 샌드위치 싸주고, 그냥 빵 쪼가리 2개 주고, 과일 하나 주고, 근데 옆에 친구는 막 맛있는 거 막 홈스테이에서 해줬어.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똑같은 금액 내고 들어갔는데 쟤는 맛있는 거 해주고 난 점심으로 맨날 빵 쪼가리만 먹고. 그러니까 홈스테이에서도 점심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평들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점심을 만들어주는지, 아니면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혹은 그냥 빵, 샌드위치, 과일 몇 개, 바나나 하나 이렇게 주는 홈스테이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의 홈스테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웬만하면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랑 다 같이 사는 이런 홈스테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처음에는 차라리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홈스테이를 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 홈스테이 가정에 내 또래만큼 되는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내 또래가 아니라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어도 당연히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있는 집에 가도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홈스테이 소개를 마치고요. 홈스테이는 여러분이 처음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홈스테이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다른 홈스테이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룸쉐어 하는 곳으로 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집들 직접 가서 쇼잉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만 이제 산다는 마음으로 일단 오시면 되고요.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 홈스테이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시면 계속 사셔도 되니까 제가 밴쿠버에 어떤 집의 형태가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이런 집 구하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행기 티켓팅입니다. 비행기 티켓팅은 뭐 다른 데서도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편도로 끊는 것보다는 1년을 잡고 가시는 분들 혹은 1년 미만으로 잡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유효기간 12개월짜리 왕복 티켓을 끊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2개월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티켓은 출발한 날로부터 내가 돌아오는 날짜가 어느 날짜가 되어 있던 간에 일단 1년까지는 티켓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변경을 할 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건 항공사마다 그리고 좌석 클래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변경하는 비용도 이제 예약하실 때 비행기 티켓팅 하실 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게 내가 변경을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추가 요금이 발생하겠냐라는 거를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티켓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환전하기입니다. 환전을 얼마나 해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다 환전해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일부만 환전해 가고 이거는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가서 현지 가서 밴쿠버에서 뽑았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돈을 다 바꾸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다 바꿔서 갖고 오란 말이 아니라 일단 첫 달에 필요한 금액, 이제 홈스테이 비용 내야 될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될 비용만 일단은 환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금액은 현지 은행 통장을 만드신 다음에 이쪽으로 외화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외화 송금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뭐 뱅크, 은행, 뭐 은행 이런 곳에서 그냥 앱을 통해서 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 건당 약 10,000원 혹은 15,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래도 그 송금 환율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이쪽 현지에 계좌를 뚫어놓고 돈을 미리 보내놓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밴쿠버는 여기에 하나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은행이랑 완전히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은행 계좌를 뚫으시려면 한국의 하나은행에 가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밴쿠버에 있는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계좌번호가 있을 거고 그 계좌번호로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돈을 다 보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밴쿠버에 도착하셔서 이 하나은행에 가셔가지고 카드도 발급 받으시고 돈을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행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요. 일단 하나은행은 굉장히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전하기까지 하면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물론 제가 유학원보다 많이 알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학연수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